2000左右吧。一个月收入2000左右。对，他给我来信，他都说2000左右。他说我们这边就是300-400块钱吧。 서부 각성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동부의 40% 수준. 뚜렷한 동고서저 현상을 보인다. 지난 20년간 상하이 경제가 남아공 수준까지 발전한 반면 깐수성은 상하이 경제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For any country in the world, to have large income inequalities is socially a problem. Right? Every country has to face this problem. So I think what is interesting is that it has not become a problem in China. But if nothing is done about it, it would certainly become a problem, as in every other society. So the fact that the Chinese leadership is focusing so strongly on Western region development is a sign of how they recognize the nature of this problem and how seriously they intend to tackle this problem. 서부는 소수민족의 땅이다. 중국 55개 소수민족 중 90%가량이 중서부 지역에 살고 있다. 탑사단의 방문지 가운데 한 곳인 신장 지역은 투르크계 위구르인들이 전체 주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생김새에서부터 언어, 종교, 문화까지 모든 것이 중국인들과는 전혀 다르다. 소수민족 지구는 낙후된 서부 지역에서도 그 경제적 기초가 더욱 빈약하다. 동부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물건들도 서부에서는 아주 귀중한 재산이다. 오늘 20% 裁缝的富裕夫人。一个是吧？这是贺文杰。这个大的。哪一个？这是淡色淡色节。这样干的嘛，搞不到那个，眼睛。 이 지역이 중국에 편입된 것은 18세기 청나라 때. 중국의 입장에서 신장은 새로운 영토라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국공내전 당시 위구르인들은 치열한 독립운동을 벌였다. 1949년 전쟁에서 승리한 인민해방군이 이 지역에 진주했고 중국은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지역에 한족을 대규모로 이주시켰다. 신장을 완전한 중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신장 지역에선 최근까지 위구르인들의 독립운동과 테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최고 지도자 장쩌민이 서부의 소수민족 지구를 자주 방문하는 것도 소수민족 문제가 중국 통합에 있어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소수민족이 중국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만큼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불만은 곧 국가 전체에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21세기를 맞아 슈퍼파워의 꿈을 꾸는 중국. 중국은 서부 대개발을 통해 소수민족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서부는 면적은 6할이고 일할이 되는 소수민족이 사실상 차지하고 있는 땅이 돼서 여태까지 낙후된 데 대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심해요. 이게 만약에 관두면 중국이 과연 통합이라는 문제에 21세기에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한 관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중국의 대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진시황 이후에 모처럼 이렇게 대통합해 놓은 중국이 떨어지지 않고
단합돼가지고 그 가운데서 다시 옛날처럼 중흥하는 게 대전략이죠. 거기에서 서부 대개발 전략은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중국은 신중국, 모택동은 짠칠라이, 즉 새로운 중국을 건국한 지도자라 불려진다. 모택동은 중국이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길 희망했다. 이 시기 소련의 지원으로 중화, 군수공업 위주의 투자가 서부에 집중됐지만 지역 특성을 도외시한 개발 전략은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서부는 더욱 낙후됐다. 등소평은 가난에 빠져있던 인민들에게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는 의미에서 푸칠라이라고 불리운다.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중국 정부는 동부 쪽에 투자를 집중해왔다. 동부를 발전시켜 중국 경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였다. 등소평의 정책으로 인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났고 중국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중국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더불어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제3세대 지도자 장쩌민이 등장했을 무렵 중국 내 사람, 계층 및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었다. 가능성 있는 지역을 집중 개발해서 모든 인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정책은 시장 경제 아래서 한계에 부딪혔다. 장쩌민의 야심은 치앙칠라이. 21세기 중국을 슈퍼파워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다. 등소평이 지난 개혁 개방 이후부터 세운 3단계 발전 전략이 있는데 이미 2단계 발전 전략은 이미 성과에서 보셨듯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단계에 있어서 중국이 과연 중동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서부 지역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한 중국을 만드는 것은 이미 전직 지도자들이 말했던 중국을 건국하고 중국 먹여 살리는 문제에 떠나서 이제 인민을 어떻게 안위를 보장하면서 중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가 강택민의 고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오는 21세기가 중국이 빈부의 격차에서 얼만큼 극복을 하고 전 인민들이 지도자를 믿고서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전 정권이 갖고 있는 하나의 큰 고민이라 할 수 있겠지요. 전인대 이후 중국 정부의 행보가 빨라졌다. 공무원 산하에 마련된 서부개발 판공실. 이곳에선 정부 투자의 70% 이상을 당분간 서부에 집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인프라를 구축, 서부의 자원을 동부로 끌어들이는 서기동수. 간수성과 칭하이성, 신장 일대에 대규모 석유화 콤비나트를 건설, 신실크로드를 조성한다. 척박한 사막의 서부를 산림이 우거진 도시로 바꿔놓겠다는 퇴경환림. 서부 대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들이다. 然后因为什么说时机已经成熟呢？就是中国目前发展到今天啊，我们人均国民生产总值从全国